여러분 세금 많이 포탈하면 감옥 가는 거 알고 있어요? 이 감옥 보내는 근거 법률이 뭘까요? 감옥 보내니까 형법 같기도 하죠. 세법이면서 동시에 특별형법에 해당되는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겁니다. 이 조세범 처벌법에서 조세범죄의 구성요건 그리고 양형 등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세범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사고 팔고 하면 이게 조세범이에요. 이 허위 세금계산서, 이제 국세청에서 자료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국세청한테 자료상을 한번 딱 찍히면 내 세금계산서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가세, 가산세랑 벌금이랑 이런 걸 못 빠져나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사례를 볼까요? 이분은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세목별 세무조사를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랑 매입세금계산서 모두가 이제 가짜로, 거짓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국세청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대표가 지금 이제 해야 되는 소송이 몇 개가 될까요? 이 대표가 해야 될 소송. 국세청한테 부과받은 세금을 이제 다퉈야 되니까 행정소송 하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조세범으로 고발됐죠? 그러니까 형사소송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 소송을 2개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일단 행정소송은 포기를 했어요. 아마도 형사소송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본인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이 자료상으로 고발이 되면 세금은 포기를 하고요. 일단은 범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형사소송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금이 부과가 되면 이 세금이 어마어마하다고 이게. 몇 억은 우스워요. 근데 그 몇 억을 낼 수 있냐?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능력이 없다고. 그럼 세금 못 내니까 이제 국세청이 계속 독촉하고 압류하고 이제 뭐 체납 처분할 거 아니에요. 막 경매 물건 잡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행정소송이랑 형사소송이랑 이 2개를 동시에 못 한다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가지고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형사소송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형사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되게 운 좋게, 자, 1심은 유죄 판결이 났는데 2심은 무죄, 그리고 대법원도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자, 대법원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이 부가세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그럼 이거 어떻게 취소시켜요? 아까 이분은 행정소송을 포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행정소송의 청구기간은 다 도과했다고.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마련한 제도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자, 한번 볼까요?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자, 여러분 이 표현만 보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세금계산서 거짓 행위라고 고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으니까 부가세 취소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이분이 경정청구했습니다. 저 대법원에서 조세범 무죄 판결 받았으니까 세금 취소해주세요. 이렇게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경정 거부가 됐어. 그래가지고 다시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 네, 여러분이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기각됐습니다. 기각사유 한번 볼게요. 형사 판결은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한다. 자, 저는 일단 이것부터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닙니다. 부가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거래 행위에 대한 과세입니다. 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나갑니다.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잘 알죠, 이제? 지금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잖아요. 이 전원합의체는 법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판단들이 나옵니다. 자, 이 전원합의체에서 부가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고 거래 외형에 대한 과세라고 교통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다음 기각사유 볼까요? 형사사건 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또 거래 행위라고 표현했네요. 좋습니다. 형사사건 무죄 판결만으로는 이 거래 행위를 유효하다라고 인정해 준 건 아닌 건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보겠습니다. 무죄 판결이 왜 나왔냐면 검사가 이 가짜 세금계산서라는 범죄 행위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지 판사가 이 거래는 진짜야 라고 인정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세금으로 넘어옵시다. 어떤 행위가 과세 대상이라는 거는 누가 입증하는 거죠? 납세자가 스스로 나 과세 대상이에요 라고 이제 입증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세청이 입증해야 돼요. 과세를 하고자 하는 국세청이 입증을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똑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사가 가짜라는 사실을 입증을 못했어요. 지금 이 세금계산서가 가짜라고 고발한 주체가 누구냐?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을 할 때 자기네들이 조사한 이 세무조사에 관련한 자료들을 모두 검사한테 준다고요. 그런데 형사사건 판사가 가짜 입증이 안 됐다고 결정을 했다고요. 그러면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 그걸로 세금을 곧바로 취소시켜주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
무죄 판결문 한번 보자. 이게 우리 세금이랑 영향이 있냐? 이것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참 억울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모든 판례의 논리가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판례의 결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논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가세는 명백한 거래세인데 이 가짜 세금 계산서 세무조사하는 것도 국세청에서는 자기네들끼리 거래질서 조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거래질서 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런데 형사 판결은 범죄 성립과 처벌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세금 부과할 때는 과세 소득을 계산한다 라고 하는 거. 아, 진짜 다음 소송 때는 누가 좀 주장 좀 해주세요. 부가세는 거래세입니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한번 외쳐주세요. 저는 소송 대리권이 없어가지고 주장을 못해요. 그래서 세무사님, 내가 억울하게 국세청으로부터 거래질서 세무조사를 당했는데 나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냐? 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나 이게 중요하다. 이거 알려주세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다음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래질서 세무조사 썰도 한번 풀어드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저 안태현 세무사가 믿을만한 세무사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런 정보 많이 드릴 테니까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